답은 AI 반도체.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윤재인군님 뭐 하세요? 이제 좀 달려볼까? 어디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위예술을 하고 있거든? 행위예술?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맞춰봐. 약간 기지개 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오늘 주가 흐름이 정말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다가 기지개를 켜는 종목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맞춰봐도 돼요? 좋지. 로보로보 맞아요? 맞습니다. 로보로보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MD랑 이렇게 손을 딱 잡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아. 그런데 로보로보 외에도 오늘 시장 자체는 다소 약한데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 그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오그라들게 연기를 했지만 로보로보 오늘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9.98% 상승하면서 5,68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상장 일정을 차곡차곡 잘 해내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가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미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비철금속 테마 오늘 오전장부터 상당히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08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이렇게 잘 가다 보면 방금 궁금하신 종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전력설비 테마인데요. 그중에서도 LS 에코에너지가 가장 급등세 보여주면서 26% 넘게 급등하며 36,3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채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19조 규모의 리총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23%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주로는 로봇 관련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가 AMD와 글로벌 스템 교육 개발에 확장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종목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보도가 됐는데 오늘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희한하다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보로보가 잘 가다 보니까 오후장에 일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들 반등의 트리거가 될지 이따가 전문가님 연결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자림씨,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상승한 업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건 HLB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연이틀 한가에 도달한 HLB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리지 보겠습니다. 23%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6,150원의 정가를 형성했는데요. 연이틀 급등세를 멈추고 이제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ICTK 살펴보겠습니다. 이 ICTK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을 한 종목이죠. 공모가 대비 1.4배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20% 넘는 하락률을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15.94%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로는 HLB 그룹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함께 살펴보시면요. 미국 FDA 승인 불발, HLB 또 한가. 이틀 만에 반토막이라는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 속 사진에서 개미가 시퍼렇게 좀 질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HLB 관련된 소식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LB와 HLB 제약을 제외한 일부 종목들은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상승 전환에 성공한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FDA 승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HLB는 자사의 리보세라닙과 중국의 캄렐리주마블 병용하는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FDA가 불발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연이틀 HLB는 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HLB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앞으로 화요일장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림 씨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보니까 금요일 시장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하락한 종목 중에서 HLB 그룹주 금요일장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다 미끄러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오고 있고 스카이 무스 테크놀로지나 해당 다른 종목들도 금요일장과는 확실히 다른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은 또 어떤 내용들을 들어갈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당신의 초이스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님께 오늘의 초이스 종목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을 위한 후회 없는 초이스 채널 고정! 네,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저는 이은지고요. 저는 김자림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을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 중에 하나가 투자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있다인데 사실상 후회 없는 좀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번 중에 9번은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조금 더 과장을 해보면 10번 중에 10번이 후회한다. 항상 후회하는 라고 선택을 해도 하죠.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의 후회를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부터 네. 저희와 이제 월요일마다 함께하게 맞습니다. 되시는데 네. 토마토는 저희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인사말씀부터 네.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본부장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올해로 지금 19년 차로 뭐 증권사와 자무사 포함해서 많은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도 드려왔고, 또 활발하게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도 하면서 수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고 있고, 또한 과거에 또 많은 자금들도 운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노하우도 쌓여 있고요. 또한 많은 조언을 드려왔던, 또한 저의 조언을 바꿔서 성공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제가 이 당신의 초이스 이 방송에서부터도 많은 부분들에서 투자 조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밀착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렇게 인사를 또 듣고 네. 나니까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랑 이제 처음부터 함께하게 될 텐데 시청자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코너를 봐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림 씨가 저희 코너에 참여하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코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장 좀 특징적인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그중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탈락한 종목은 탈락한
하락한 이유를 알아보고 그 뒤에는 선택한 종목의 좀 이유와 함께 차트 분석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 텐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 다 반영해서 조성일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실 테니까 그럼 일단 궁금해지죠. 두 가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피롭틱스랑 일진전기가 떴어요. 일단 첫 번째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OLED 해당 테마로 다 묶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요새 관심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 오늘도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일단 어떤 종목이 픽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참 종목 두 가지 제가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그중에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보는 더 종목은 네. 일진 전기를 선택하는 종목을 보고요. 좀 지금 당장은 좀 아쉬운 종목으로 피롭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사실 이 피롭틱스가 3, 4월 달 올 봄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던 그쵸. 종목이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좀 기대감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탈락으로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화면에 있는 차트 먼저 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우선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피롭틱스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 섹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레이저 커팅하는 장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2021년, 22년에 매우 뜨거웠었죠. 2차 전지에서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정도 매우 중요한 공정인데 여기에서 공정 내에서 또 중요한 노칭, 그다음에 스태킹 장비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제 OLED 쪽 테마가 잘 올라가면 상승했었고 또한 더 나가서 최근 2년 동안에는 2차 전지 테마가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내 2차 전지 꺾이면서 내내 지금 차트 보시면 10,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내내 흔들었던 모습이었는데 자, 그래도 이 기업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커팅하는 기술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세대 기판으로 보여지고 있는 AI 반도체에서 쓸 수 있는 유리 기판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그런 굴지의 인텔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유리 기판 하겠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테마에 편승하면서 야, 피롭틱스도 보니까 그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TGV라고 해서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해서 우리가 글라스 기판을 뚫어가는 그런 좀 매우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장비를 하는 기업이다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SKC의 자회사가 앱솔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유리기판 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에 납품을 양산할 수 있는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호재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테마주에서 가장 최고의 종목으로 그쵸, 떠올랐던 네, 종목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2월달 중순부터 제대로 상승하면서 거의 10,000원대부터 해서 한 달 반밖에 안 지난 4월달까지 30,000원대 후반 거의 뭐 3배 이상 올랐던 힘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한 2달간은 조정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산 아직 지금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유리기판 하겠다는 내용들을 로드맵 발표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기가 내용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시기가 당장 내년도가 아닙니다. 빨라봤자 2025년 후반기고 네.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은 26년, 27년을 보고 있거든요. 또한 아직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에 의해서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도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양산을 우리 2026년이다, 25년이다 하고 있지만 그 양산에 대한 시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4월달부터 시장에 빠졌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빠지면 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돈이 몰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3월 중순부터는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양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보는 눈은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양산 과정에서 얼만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인텔이 먼저 글로벌 빅테크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다른 또 빅테크 기업들도 어떻게 또 드라이브를 거는지에 대한 동향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잠시 이제 4월 초부터 그렇지만 5월 달 봤을 때도 4월 말과 5월 달에 32,000원대 라인에서 꺾이면서 지금 26,000원대에 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 지금 제 차트에서는 녹색 선이 61선 이평선입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좀 꺾일 수 있다고 봐요. 네. 단기에는 꺾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양산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 SK 자회사에 있는 네. 엑솔릭스 이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보고 또한 레이저 기술에서 워낙 기술이 있다 보니 이 기업이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단기로 봤을 때는 이 61선까지는 꺾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은 내가 단기가 아니라 성장성을 봐서 나는 중장기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단기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또한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에서 61선 이평선 부분이 있는 뭐 22,000원에서 23,000원 라인 그 정도 라인대에서 눌리는 것을 보고서 반등 나올 때 그런 타임에서 노리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옵틱스를 한번 차트를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참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네. 모든 종목들이 내리고 있진 않더라고요. SKC도 좀 그래도 반등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기도 거의 2% 가까이 끌어올리는 흐름인데 네. 필옵틱스는 그럼 그동안 너무 먼저 올랐다 이러해서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네. 지금 HLB 사태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급에 대한 그런 여유도 좀 없습니다. 뭐 HLB는 뭐 제약바이오니까 다른 기업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LB가 워낙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크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패시브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동반 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필옵틱스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 이제 어쩌면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는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강한 매수세로 커버해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커버가 나오지 못하고 있고 동반 차익 매물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단기의 흐름이 조금 눌리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일진전기를 네. 초이스한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진전기가 5월 13일에 최고점이 한 28,4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살짝 빼면은 윗꼬리를 좀 제거하고 본다면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를 확실히 내줬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확실히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는 것 같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일진전기 외에도 전력설비 테마 워낙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진전기 앞으로도 좀 천장이 더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차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산업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도에도 국내 변압기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올해에는 AI 테마에 더해서 미국에서도 한 30년 만에 돌아오는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하는 대규모 수요 같이 네. 맞물리면서 두 가지 테마가 변압기 종목들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진전기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또한 전선 쪽 이쪽에서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 기업은 전선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80%예요. 그리고 변압기가 20%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진전기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변압기도 변압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 쪽이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선 쪽의 주 원재재가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가 전년도에도 좋았지만 그쵸. 최근에도 구리 선물이 내내 급증하면서 최근에도 3개월의 고점을 또 구리 선물이 뚫었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전선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동안 일진전기가 그동안에는 이제 변압기 테마가 상승할 때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가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더디는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일진전기 타임이다. 이제는 변압기도 변압기인데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더욱더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맥점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종목들을 보여주는 뭐 효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효성그룹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 종목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보다도 이제는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력이 클 수 있는 그런 맥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종목은요 2026년까지 지금 올해가 2024년인데 올해를 떠나서 내년까지도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맥점의 시작점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자신 있게 이 종목을 초이스라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지금 3월달 초에 좀 지리했던 박스권을 뚫고서 그쵸. 상승 나왔다가 이제 3월 말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넓게 본다면 5월 초까지도 어떻게 보면 22,000원대 라인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1선은 좀 깨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워낙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4월 달에 시장이 꺾일 때에도 불구하고 21선 하회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적은 모습 보였죠. 또한 이번에 5월 달에 준소형 종목들이 안 좋았음에도 워낙 막강한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가 아래 제 차트에서는 지금 파란색 얇은 선이 11선이고 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선이 생명선이 21선인데 어떻게 보면 3월달부터 시장은 혼란스러웠던 흐름이었지만 내내 깨지 않으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좀 넓게 보시면서 굳이 지금 아래에 21선이 있는 22,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굳이 저는 매도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도 지금 때 타이밍 때는 1차 매수. 물론 이 종목을 지금 어쨌든 지금은 신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한 10% 정도 매수할 수 있다 한다면 절반 정도의 비중은 지금 정도 매수가에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만약에 단기에 눌린다면 그때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1선 언저리 22,000원대 초중반 라인에서 한 번 더 눌릴 때 나머지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일진전기를 더 많이 초이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네네.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세가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 네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진전기 초이스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도 전반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올해 한 해에도 상승폭이 컸지만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다 섹터를 잘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섹터 자체도 물론 힘이 좋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공매도 재개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일부지만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좋은 매크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신고점을 돌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내 시장에서 좀 오른다 싶으면 또 오늘처럼 금융지에 또 돈이 또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요. 또 HLB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돌아오는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제한된 돈 내에서도 수급이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선 섹터, 변압기 쪽 이쪽에 해당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선과 변압기 종목 중에서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변압기 테마에서 같이 못 갔지만 지금 힘이 나오고 있는 테마는 변압기보다도 전선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종목에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실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 실시간 상담 코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림 씨가 그러면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코너인데요. 많은 종목들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첫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이 저희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S. LS요?
예. 네, 평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사셨어요? 18,500원. 오늘 종가로 샀어요. 187,500원. 네, 187,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 30%.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 괜찮게 들어간 건지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실게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LS 참 좋은 종목 선택하셔서 그 부분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네.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오. 네. 제가 물론 앞선 말씀에서 일진전기 말씀드리면서 전선 테마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전선이든 변압기든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LS 같은 경우에는 전선과 변압기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토탈 패키지 종목입니다. 네. 자회사 종목 중에서 구리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한데 또한 아직 비상장 기업들도 많이 또 있죠. 한데 지금 LS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오르는 뭐냐면 8월 달에 MSCI 지금 패시브 펀드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LS는 사는 타이밍이 지금은 조금 전선 테마에 대한 그런 호재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런 패시브 펀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온다면 주가가 한번 눌릴 때도 한번 차익 매물 때문에 크게 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8월까지는 또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가 패시브 펀드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이 주가가 매일 바뀔 때마다 평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LS가 주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편입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허락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도 참 좋은 종목이라서 종목 선택은 좋지만 타이밍이 좀 아쉽다. 한데 이미 지금 매수하신 종목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지금 타임에서 30%라고 한다 하니까 저는 조금은 이제 투자금이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과하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우선은 주가가 단기에 만약에 18만 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단기에 비중을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눌린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섹터도 좋고 또한 MSCI든 뭐든 기대감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섹터가 아니라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단기에 지금 21선 대비해서 주당 45,000원 이상이 지금 갭이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다면 주식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21선 라인에 있는 14만 원, 14만 원 초반까지 중반까지 언제든지 눌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종목이 좋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를 좀 염두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18만 원 정도 짧게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더 빠져서 주가가 17만 원까지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량을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21선 이평선 지금 차트에서는 21선 라인이 14만 원 라인에 있는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 한다면 21선도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때 21선과의 맞닿은 부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 주가가 반대로 오른다. 그럼 되게 좋은 또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오른다 한다면 그때는 좀 괴리가 좀 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만 원대 초반이나 19만 원대 후반 이 정도 라인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20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와, 화끈하시다 이런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20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절반 정도 줄여보자. 그리고 18만 원 밑으로 깨게 된다면 3분의 1 정도 줄여보자. 그리고 17만 원까지 깨게 된다면 전량 매도해보자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20만 원 넘으면은 매도하라 이 말이죠? 3분, 절반 정도만 한번 매도해 보시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금 또 이상한 설문조사 올려주셨는데 당신의 초이스에 민소매 이은지가 좋냐 아니면 유교걸 김자림이 좋나 아니면 민혁 PD가 좋나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이제 궁금한데요. 자림 씨가 한번 선택해 주실래요?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페스 아크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박살내자님이 이렇게 네.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은 37,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비메모리 및 AI 반도체 모멘텀 보고 매수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페스 아크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페스아크는 저는 지금은 많이 빠졌고 이제부터는 주가가 반등 나오시는 타이밍을 좀 기분 좋게 보자. 매수하신 가격인 3만 원대 초반 라인은 저는 당장 뭐 내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5월 말부터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 종목은 이제 지금은 좀 물려 있지만 수익을 언제 낼 수 있을까? 그거를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차트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아시다시피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로 AI 반도체에서 패키징 쪽 관련한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돼서 좋은 내용을 통해서 작년 12월과 올해 1, 2월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3월 중순과 3월 말부터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좀 흉고리게 하다 보니까 4월 초부터 눌려있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도 내내 또 하향하고 있는 2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시장 전망치를 보면 이익이 흑자전환할 전망이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이익을 대비해서 내년까지도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망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지금도 주가가 3만 원 초반 매수하셨는데 지금 주가를 한다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쵸. 지금 반도체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 한다면 양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뉴로모픽 우리가 한참 3월 달쯤에 2월과 3월 달쯤에 화두되었던 종목 그런 섹터 이제 테마인데 이제 AI가 이제 지금 더욱더 고차원된 AI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AGI가 뜨면서 그때 뉴로모픽 이슈가 떴지 않습니까? 그때의 뭐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이 그때 좋은 모습 보였었죠. 지금은 차익 매물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트렌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침 또 이제 인텔 쪽이다 보니까 조만간 또 인텔에서도 5월, 6월 달에 좋은 이벤트가 전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이제 뉴로모픽 한다면 네페스아크도 온디바이스 AI 트렌드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MS가 빌드 2024 이벤트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AI가 한 번 더 부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있고 또 6월 10일 날에 애플의 WWDC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화두되는 것은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 온디바이스 AI 쪽과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 심리가 모여진다 한다면 네페스아크도 완전 제대로 뭐 애플과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반해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많이 힘들고 또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의 이런 구간을 이겨내서 5월 말과 6월 달에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또한 최근에 매크로 환경도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니까 점점 더 이 종목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요, 너무 단기에 매도하실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서 오히려 수익 실현을 1차적으로는 차트 보시면요. 지금 3월 말과 4월 달 때에 이 형성되었던 35,000원 라인. 어떻게 보면 이 35,000원 라인은 3월 초 때도 한번 상승했다가 지지력을 확인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35,000원 라인. 이때쯤에서 1차 목표가를 보시는 전략.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 35,000원 라인을 많이 뚫는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또 상담 의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그 다음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전에 그 노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21 이평선 이미 이탈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일단 21 이평선은 깨트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 되게 이제 단기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11선이나 21선을 많이 좀 보죠. 물론 다른 투자자분들도 무슨 매물대든 뭐 MACD든 뭐 다른 지표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들은 아무래도 이평선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3월 중순부터 해서 21선 이평선을 3월 말에 한 번, 4월 초에 한 번, 또 4월 중순에는 뚫었다가 또 밀리고
또 그리고 5월 초에도 밀리고 보면 내내 지금 4번 연속으로 한 달 반 동안 21선을 못 뚫고서 밀리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 21선 생명선 라인을 지금 이 부분이 좀 약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저항으로 보여지는데 21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걸 못 뚫는다 하더라도 향후 기업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고 한다면 네. 그때도 약간 좀 도망가야겠지만 이 종목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익도 증가할 수 있고 또한 5월 말 6월 달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인텔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이요. 21선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때는 네. 또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나쁘게 보진 말고 오히려 35,000원 라인까지도 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아크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 설문조사에 네. 제가 이쁘냐, 자림 네. 씨가 예쁘냐, 네. PD님이 예쁘냐 이런 네. 설문조사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상담이 좀 뜸해진 것 같아서 아. 저희 예쁜 얼굴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유레토릭님의 종목이고요. 자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원, 비중은 5%, 스윙 매매 관점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정고점이 한 2,700원, 지금 평단가 부근까지 왔다가 조정 깊게 나온 뒤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오면서 2,800원 거의 정고점이죠. 그 부근까지 이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듯한 흐름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좋을까요? 일단 자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주로 2차 전지 관점에서 이제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보시면 매수가가 보시면 2,600원 정도 라인이에요.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투자 비중이 5%라고 한다면 만약에 투자금이 1억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 한다면 투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그래도 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좀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내 어떤 뚜렷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고 시장에서도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못한 종목입니다. 특히 지금 작년 12월 중순과 또한 올해 3월달 초 이때 한번 대량 거래량 터졌지만 그 거래량 터진 것을 더 이틀 연속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거래량 터지면 바로 다음 날에 음봉 나오면서 그 차익 매물이 하루도 이어가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한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내내 뭐 주가도 등락 겪고 있고 거래량도 거의 지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비스 관련해서 이익도 올해 전망치가 좀 부재한 종목이지만 그렇게 엑스레이 관련해서 어떤 좀 호재가 좀 있을지 모르겠고 물론 이 종목이 또 의료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국방 쪽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전선이 넓다 보니까 뭐 하나 특별하게 이렇게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게 좀 있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넓은 분야 때문에 어떤 한 테마가 올라갔을 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본다면 그래도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하면서 2,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 2,0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익에 대한 증가와 또한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호재는 조금 부재한 종목이다. 그래서 투자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지금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되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해서 최근에 12월 말과 3월달 중순이었던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2,800원 라인 이 정도 언저리에 오게 되면요. 그때는 우선은 절반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있던 고점을 3번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는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지금 보시면 이평선 라인들이 대부분 2,200원 정도 라인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저는 쉽사리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깨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5% 비중이라도 내 피 같은 돈이니까 그쵸.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2,200원 라인을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면서 그 다음에 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또 관리하시기를 저는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손절 라인은 2,2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2,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고씨님께서 저희 전문가님 누구 닮으셨는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누군지는 아직 언급이 안 됐거든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지금 안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전문가님.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머리 스타일도 뭐 이렇게 펌화했고 했는데 네. 살 빠졌을 때, 지금 10% 빠졌을 때는 그때는 약간 이제 이 말씀 들을 모르겠네요. 네, 뭐 신승훈 얘기 나왔었고요. 신승훈이요? 그다음에 신승훈, 뭐 류수영 나왔었는데. 아, 류수영 닮으셨어요. 네,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제 안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안티가 그래도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혹시라도 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전문가님 뭐 류수영 안 닮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댓글 올려주셔서 좋고요. 네, 고고씨님께서 류수영 덜덜덜덜 신승훈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도 부탁드리고 저희 채팅창에 다양한 종목 상담들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랭킹쇼라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종목 진단하고 있는데 네네. 워낙 제가 텐션이 좀 높다 보니까 네. 맛있는 거 사달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번에 전문가님 만난 거 하나 네. 기대도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림 씨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나노 신소재 아, 나노신 소재 들고 오셨네요. 뭐 매수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원에 50%입니다. 13만 원에 50%,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나노신 소재 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우선은 참 종목 선택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 제가 그래요?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종목 선택은 2차전지 내에서도요, 이런 종목, 특히나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2차전지에서 이제 양극재와 네. 음극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내용들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는 중요한 소재에서 소재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도전제라고 하는 그런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CNT라고 해서 탄소, 나노, 튜브, 이 부분을 소재를 통해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양극재 쪽만 도전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음극재만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두 가지 소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2차전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기업은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이익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할 전망에 있는 종목인데 더 나아가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익이 또다시 2배 이상 증가할 종목. 그러다 보면 작년도 연간 이익이 약 119억 원인데 전망치로만 본다면 내년도죠. 2년 지난 시기 때에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이런 저의 산업에 대한 그런 전망에 의해서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종목은 정말 잘 골랐습니다. 잘 골랐는데 이제 투자 비중도 너무 높았고요. 평단가도 50%고 네. 또한 평단가는 사실 13만 원을 한다면 차트 보시면 그래도 아마 이 종목 사신 게 아마 작년 말은쯤은 아니실 것 같고 아마 오른 거 보면 올해 2월 달이나 아니면 3월 달 이 언저리쯤에 네.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때 바닥에서 큰 상승 나온 이후로 좀 눌리니까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 들어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4월달 초부터 코스닥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있고 또 2차전지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나노신 소재의 어떤 개별적인 종목의 장점은 좀 무시되고 시장 흐름과 섹터 흐름 때문에 같이 좀 억울하게 밀리는 그런 기간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지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13만 원 가격대는 높은 가격대지만 만약에 지금 투자 비중 높아서 지금 가격대 10만 원대 초반 10만 원 9천 원대 이때에서 종목을 뭐 비중을 매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문가 생활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지만 저도 만약에 제가 거의 자금의 절반을 투자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20% 한다면 매매하기가 좀 저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또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지만 투자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손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을 줄이는 데 대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 종목은 물론 단기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흐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요. 하지만 조금 뭐 한 달, 2달 정도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보신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장점 때문에 주가가 다른 2차전지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먼저 반등 여력이 있을 걸로 다행입니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13만 원 라인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3만 원 라인대가 마침 또 이 종목이 작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2월, 3월 달 주가가 오르고 횡보했던 그때 라인대에서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다 한다면 13만 원 라인대가 중요한 그런 추세 반전의 변곡점 라인도 그 가격대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한 1, 2개월 이내에는 이 종목이 기분 좋게 반등 나와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13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한다거나 또는 안착하지 못하고 또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에서 좀 한번 비중을 절반 정도는 자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반등을 통해서 13만 원 라인도 돌파하고 좋은 모습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최근 고점이었던 15만 원 라인에서 그때의 한 3분의 1 정도 익절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 그때의 질문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림 씨. 네,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10% 구간까지 매물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기를 추천을 해주셨고 13만 원대 라인까지는 기분 좋은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너무 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 10만 5천 원 갔던 데까지 갈까 싶어서 너무 이제 많이 비중이 많으니까 조금만 내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시청자님 근데 일단은 종목 선택 굉장히 잘했다고 하니까요. 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한 짧은 말씀인데 지금 비중이 한 50%예요. 한 종목에. 운영하시는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계좌에 한 종목에 이렇게 절반 이상 투자하시기를 한 것은 조금 좀 지양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 수익 내고 싶어서 하는 투자지만 또 욕심이 과하면 그만큼 잠시의 주가 흔들림에 마음이 동요돼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모든 일을 다 그르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종목 잘 익절하시고 난다면 다음부터는 종목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3분의 1 이상인 비중을 더 늘리지는 좀 않으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별로 한 30% 이상은 더 담지 않으시기를 저희랑 약속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신승훈 닮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세요, 전문가님. 저 이제 이 방송 보고 있는 저 지인들에게 저는 이제 오늘 내내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은 의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담 더욱더 힘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몸무게를 한 10kg 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수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잘 되길 바래요 라고 해주시면서 SPG 올려주셨습니다. 29,300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SPG도 참 오늘 방송에서 말씀 주시는 분들께서 종목 선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물어보신 분께도 제가 정말 종목 선택을 잘하셨다. 앞으로 선택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라. 제가 좀 칭찬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또 이 종목도 매수가를 보시면 잘못 매수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4월, 5월 내내 빠지고 있고 방향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도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쉬는 게 있었죠. 4월, 5월 좀 쉬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5월과 6월 달, 7월 달에도 로봇 섹터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맥점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글로벌 트렌드가 내내 로봇에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지금도 검증된 트렌드니까 가져가시고요. 물론 이 기업은 어떤 특정 국내 대기업과 밀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국내 대기업들, 로봇 기업들이 핵심적인 로봇에 대한 부품 중에서 특히 감속기에 대해서 국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가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힘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물론 일본에 대한 노출도를 당장 줄일 수는 없겠죠. 로봇에서 워낙 막강한 게 일본 쪽 로봇 쪽 부품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감속기에 대한 중요한 부품도
K 구산화를 시키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SPG와 SBB테크 이런 기업들이 감속기에서 힘을 내고 있는 기업이죠.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시장의 큰 로봇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매우 중요한 부품인 감속기를 구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를 본다면 SPG는 저는 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도 주가가 1월 달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많이 눌려있는 모습이니까 또한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지금까지 쌍바닥 확인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횡보를 좀 더 이어가면서 좀 더 확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조금 더 횡보하고 있는 부분을 인내하신다 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언제 기분 좋게 익절할까 그에 대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투자 비중도 15%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른다 한다면 우선은 차트에서 보면 31,000원 라인에서 121선 저항선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열변토하다 보니까 여기 좀 잠겼는데 31,000원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에서 한 절반은 좀 줄여주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31,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더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다음 목표가를 오히려 높게 보면서 36,000원대 이전 고점을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차 목표가로는 31,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내일장 초이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짧게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미국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이 국내 증시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미국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 있고 유럽은 이미 22는 6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면서 점점 미국과 유럽같이 선진국들은 고점이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매크로가 아직은 국내 시장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공매도 재개 이슈 HLB 이슈만 좀 해결된다 한다면 우리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보여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자신감 갖고서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또한 조만간 이번 주에 MS 컨퍼런스 또 6월 초에 애플 WWDC 이벤트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AI 섹터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HLB는 힘들지만 그에 대비해서 아스코 이벤트 관련한 기업들 또한 미국의 중국 바이오 종목들 제재하는 거에 따라서 수혜볼 수 있는 CDMO 기업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도 봐야 될 섹터인데 여기에서 아스코와 또 CDMO 기업들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번 5월과 6월 달에 수익 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전략도 가져가시길 권장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혼재되면서 시장의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수익 낸 종목이 있다면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단기 익절하면서 또 한번 눌리면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실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2차 전지까지 꼼꼼하게 전략 짜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종목들이 다들 너무 좋은 종목들 말씀 주셔서 저도 상담을 드릴 때 상당히 기분 좋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지금 방송보다도 매번 나올 때마다 더욱더 양질의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게끔 저도 더욱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승훈 닮으신 조성일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 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새 프로그램 당신의 초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